우리는 왜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강재민이라고 합니다. 어, 리액트를 사용하게 되었나로 약간 어그로를 끌어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SPA를 왜 사용하게 되었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리액트나 뷰, 뭐 앵귤러, 스벨트 뭐 이런 걸 위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왜 사용하시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내가 이 기술 스택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써야 하는지 약간 이런 거를 보통 면접 질문에서 이제 들을 수도 있고, 리액트를 왜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리액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를 갖고 있나요? 약간 이런 거랑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이어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약간 CS 느낌처럼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주제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흥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혹시 리액트 사용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럼 나는 혹시 뷰나 앵귤러 스웰트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왜 쓰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면접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바닐라 JS? 어, 뭔가 짜쳐. jQuery 쓰기에는 이거 레거시인데 이거 굳이 써야 돼? 아니면 이제 부트캠프나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거 쓰래요 하니까 쓰는 거고, 아니면 요즘 다들 이거 쓰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위주로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좀 배경 지식으로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파트 1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저희 비동기 API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패치도 없었고 AJAX, 엑시오스 당연히 없었고요. XML, HTTP 리퀘스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 하면은 무조건 새로 고침이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데이터를 새롭게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서버에서 그 HTML을 받아와서 이제 새로 고침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깜빡거림 이런 것도 이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HTML을 직접 내려받다 보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동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버에서 응답을 받기 전까지 이 처리가 계속 이제 블러킹 되는 매우 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5부터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게 등장을 해요.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이제 패치의 원형인데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이거를 이제 감싼 게 jQuery에서 사용하는 이제 AJAX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이런 게 등장함에 따라서 다이나믹 HTML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동기적인 렌더링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요. 이거에서 이제 jQuery랑 DOM API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분만 받아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서 그냥 JS 코드만 받아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분만 이제 HTML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렌더링하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PA라고 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방식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HTML을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서 표시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 자체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로도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서버에서 HTML을 받아서 이렇게 좀 깜빡거리고 하는 그 속도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SPA, 흔히 이제 리액트나 Vue.js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SPA는 이제 jQuery 테이블을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버에 요청을 하면 XML 같은 이제 HTML을 내려주는 방식이었는데 jQuery 테이블은 HTML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JSON 데이터를 이제 내려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신박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JSON 데이터를 받아서 그 코드를 통해 jQuery 테이블을 이제 렌더링하는 방식이었고 이게 확장이 돼서 그럼 그냥 페이지 자체를 다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하자. 무조건 JS로만 구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다만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한계는 아무래도 초기에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꺼번에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좀 더 우세하기도 하고 이제 SEO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검색 서치 뭐라 그러죠? 뭐지? 최적화, 검색 최적화 뭐 이런 게 좀 어렵죠. 어차피 HTML은 그냥 그 div 태그 하나만 이제 보내서 딸랑 오고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최적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현재 Next.js와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했었죠. 실제로 하드웨어 성능이 좀 증가하면서 굳이 클라이언트에서 하나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프로젝트에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동시에 이제 구성할 수도 있고 서버 컴포넌트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클라이언트에 전송해가지고 서버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이제 뭐 스테이트 관리가 필요한 다른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컴포넌트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 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 좀 리소스에서 좀 더 먹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현 프론트엔드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이제 현재 프레임워크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jQuery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SPA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jQuery로만 사용을 해도 되게 편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어지간한 페이지 같은 것들은 그냥 jQuery로 개발할 수 있고 실제로 요즘도 jQuery로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훨씬 더 많고. 근데 왜 우리는 이제 리액트가 이제 주류가 되었나? jQuery의 시대는 왜 점으로 가는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위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리액트가 뭘 어쨌길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이제 파트 2로 왜 한때 jQuery가 주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API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jQuery는 이건 좀 뒤에 설명드리고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돔을 조작하는 작업도 되게 불편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jQuery 라이브러리인데 일단 XML 리퀘스트가 나오면서 이거를 감싼 래퍼인 AJAX 최적화가 된 라이브러리고요.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줬고 돔 조작도 엄청 쉽게 돼 있어요. 애초에 jQuery가 돔 API를 위해서 사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한 라이브러리여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확장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니 jQuery 이거 짱짱 꿀 아님? 약간 이러면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안 쓰게 되었냐? 저희는 브라우저 간 호환성 문제가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웹 표준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들이 이제 표준화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자동 업데이트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되면서 패치 API, 돔 API 이런 것들이 바닐라 JS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jQuery를 사용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jQuery는 사실 돔 API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기가 너무 쉽고 유지 보수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인터랙션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이제 위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개발을 유지 보수를 하기가 좀 점점 벅차지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프론트엔드가 너무 많이 발전해 버렸어요. 그에 맞게 요구되는 내용도 더 많아졌고. 실제로 이제 세 번째 보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기 쉽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jQuery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몇 개 놨는데 이벤트 핸들러 하나가 돔 업데이트를 뭐 다른 데서 두 군데 막 세 군데 이렇게 시키고 하면은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그래서 파일을 다 뒤져봐야 되고 계속 파고들고 하다가 점점 이제 프로젝트를 포기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골치를 좀 되게 많이 앓았어요. jQuery로 개발을 하다가 이거 우리 못하겠다 때려치자 하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리액트였고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형식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리액트는 이제 모두가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완성도도 되게 높고 워크플로우 자체가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유연성, 호환성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버추얼 돔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버추얼 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액트는 버추얼 돔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렌더링 성능이 굉장히 많이 최적화가 됐습니다. 그럼 버추얼 돔이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직접적인 jQuery에서는 돔 API를 통해서 실제로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돔을 직접 건드려서 렌더링을 바꿨었죠. 근데 버추얼 돔에서는 이런 거를 되게 최소화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변경 사항이 5개가 있다. 그러면 jQuery에서는 돔을 5번 변경했거든요. 근데 리액트에서는 벌추얼 돔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미리 체크하고 변경될 것만 따따따따딱 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인데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벌추얼 돔에서 이제 좀 더 깊숙하게 얘기를 드려보고자 해요. 여기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 내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돔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문서 객체 모델, 한글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HTML을 보면은 태그가 있잖아요. HTML 최상단 HTML 태그, 그 하단에 HTML 닫는 태그, 그 밑에 뭐 헤드 있고 바디 있고 바디 안에 div 있고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HTML 내부에 헤드 바디 있고 여기 타이틀 텍스트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객체 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돔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기보다 이 돔을 본따 만든 객체, 약간 제이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객체 모델로 관리를 하면은 성능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트리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뭐 이렇게 캐릭터 이런 게 있고, 뭐 토큰 뭐 이런 걸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뭐 노즈, 돔 뭐 이런 형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버추얼 돔을 정의를 하자면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객체 돔을 허상으로 만든 건데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 진짜 돔이 있을 거예요. 진짜 돔으로부터 이거를 본따 만든 버추얼 돔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새롭게 렌더링 될 게 있거나 이벤트가 일어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추얼 돔 말고 새로운 버전의 버추얼 돔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돔이 하나 있고 버추얼 돔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드 버전, 옛날 버전의 버추얼 돔이랑 새 버전의 버추얼 돔을 비교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디핑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비교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차이점을 이제 실제 돔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변경사항을 여러 가지 있는 변경사항을 하나하나 적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한 번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버추얼 돔이 이렇게 이전 올드 버추얼 돔이 있고 현재 버추얼 돔이 있어요. 그리고 디핑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화를 캐치를 하면 이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새로 생겨났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과정을 재조정, 리컨실리에이션?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여기서 리액트는 한 번 더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비교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거,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객체랑 객체를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과정은 재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기존 리컨실리에이션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 버추얼 트리 상에서 차이점을 비교해내기 위해 이제 디핑 알고리즘을 진행을 할 건데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재귀 알고리즘이 사용이 돼요. 하지만 재귀 알고리즘은 함수를 타고 올라가서 계속 함수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콜스택에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프레임 드롭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리액트 16대까지, 15대까지 일어났던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리액트 16부터 리액트 파이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이버가 리액트 알고리즘의 스케줄링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된 건데요. 스케줄링? 어떻게 구현한 건데? 콜스택에 종속이 되어 있는 이상 이제 죄기적으로 순회하는 방식은 이제 성능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제 개발자들을 이제 갈아 넣어가지고 버추얼 돔뿐만이 아니라 버추얼 스택까지 구현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와, 버추얼 스택. 난 리컨실리에이션도 모르겠고 리액트 파이버도 모르겠고 버추얼 스택도 모르겠어. 버추얼 스택은 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돼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요약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버추얼 스택을 이제 단일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아이들 컬백 API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좀 이벤트 루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게 쪼갠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실행을 하게 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쉬는 시간 이런 거를 최소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렌더 페이지와 커밋 페이지 이런 걸로 이제 단계를 두 개를 분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저리 하긴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을 만한 이제 질문은 그래서 리액트 렌더링 성능이 왜 좋은가?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버추얼 돔을 통해서 돔 전체를 이제 렌더링 하기보다는 메모리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서 실제 돔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렌더링하는 작업을 스케줄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Vue.js도 실제로 그 코어 부분 공식 문서를 보면은 리액트의 버추얼 돔을 차용을 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SPA 라이브러리들도
이런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Query랑은 이런 렌더링 측면에서도 성능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고 스파게티 코드가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유연하고 깔끔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대세로 리액트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길게 주저리 주저리 하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되게 좋은 블로그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막 버추얼 돔, 리액트 파이버, 뭐 커밋, 렌더 페이지 막 이런 거를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블로그 제 거 아니고요. 남의 블로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되게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